1995년 시베리아 러시아 바시키르 주립대학의 알렉산더 추비로프 교수는 옛 아시아인들이 우랄 산맥을 통해 세계 각지로 건너갔다는 고대 이민자 가설에 대해 조사하던 중 현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하나 전해 듣게 됩니다. 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흰색 석판들 이야기였는데요. 석판은 그 개수가 수백 개에 달하는데 알 수 없는 문자와 그림이 가득하다고 했죠. 추비로프는 이 석판에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와 흰색 석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던 추비로프는 20세기 초 고고학자로 활동하던 슈미트 교수가 연구일지에 남긴 짧은 기록을 발견하는데요. 우랄 산맥의 바시키르 지역에는 찬다르라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다. 그곳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흰색의 석판들을 목격했다. 파편적인 기록이었지만 이것이 마냥 허황된 소문은 아니라고 여긴 추비로프는 1998년 흰색 석판을 찾기 위한 원정대를 꾸리고 우랄 산맥으로 떠납니다. 산악지대에 위치한 찬다르 마을을 수색하기 위해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그들은 가설을 정설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탐사는 생각보다 꽤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 흰색 석판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신의 비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선대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것이 없다 등 실질적인 조사와는 무관한 이야기들만 전달했기 때문이죠. 이에 추비로프는 이것이 실체의 기원을 둔 전설이 아닌 오래된 마을에서 흔하게 도는 그저 그런 민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허무한 결론이었지만 그 이상의 정보를 캐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였죠. 이때 마을의 장로였던 블라디미르 크라이노프가 추비로프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당신네들이 찾던 그 석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 마당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다시카스톤이라 불리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흥미가 생긴 추비로프는 원정대를 이끌고 장로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집에는 그의 말대로 오래되어 보이는 석판이 존재했습니다. 크기도 꽤 커서 높이 148cm, 너비 106cm, 두께는 16cm에 달했죠. 추비로프는 이것을 보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암석 덩어리처럼 보였으나 석판 속 균열의 형태가 바시키르 지역의 실제 지형과 놀랍도록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고 직감한 추비로프는 중장비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것을 대학 연구실까지 조달하였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는데요. 추비로프의 예상대로 지도는 바시키르 지역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 위치한 벨랴, 우핀카, 스톨카 강줄기 3개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강으로부터 이어지는 협곡들도 굉장히 세밀하고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심지어 바위의 질감으로 협곡의 깊이를 표현하는 등 3차원적 특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자신의 가설을 입증해줄 실질적인 증거라 생각한 추비로프는 곧장 지질학적 분석을 시도합니다. 분석 결과 다시카스톤은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단단한 백운석으로 된 본체 내부에는 다이옵사이드로 형성된 보석층이 존재했으며 겉면은 2mm 두께의 칼슘 피막이 덮여있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구조였죠. 마치 가공된 듯 암석 안쪽에 평행하게 자리 잡고 있는 보석층부터 지도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코팅 역할의 피막까지 이것은 고대인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옛 지도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후 다시카스톤에 대한 연대 측정이 이어졌습니다. 추비로프는 자신의 가설을 토대로 이것이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졌으리라 예상했는데요. 연구팀은 보다 확실한 연대 조사를 위해 암석뿐 아니라 그 속에 박혀있던 조개 껍데기류 화석의 연대도 같이 조사하였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을 한참 벗어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발견된 조개 껍데기는 총 2종류였는데 나비콥스나 뮤니투스종으로 확인된 조개류는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 활동하던 생물종 에쿨리온 팔루스 프린셉스종으로 확인된 조개류는 지금으로부터 1억 2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생물종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도의 제작자가 지금으로부터 최대 5억 년 전에 초고대 인류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가설을 완성하려면 기존의 정설로 통하던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엎어야만 했죠. 이 사실들은 2002년 6월 러시아의 대표신문 프라우다의 창조자의 지도라는 헤드라인의 특집 기사로 실렸고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한 가지 더 놀라운 가능성이 조명됩니다. 지도는 약 1대 1100만의 축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방식은 항공 관측 같은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을 통해야만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수억 년 전 초고대 인류가 제작한 것이라면 그들은 그 당시에 비행 기술까지 갖추고 있었던 걸까요? 신비주의자들은 이 암석이 거대한 지도의 청사진일 뿐이며 조각을 합치면 훨씬 더 웅장한 규모의 전체 지도가 완성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찬다르 마을의 전설에 등장하는 수백 개의 불가사의한 석판들이 모두 이와 같은 지도라면 그 크기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지구의 전체 규모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돌의 균열이 일어난 모습이 바시키르 지역의 강줄기, 협곡 형태와 맞아떨어진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는 건데요. 함께 발견된 조개 껍데기로 지도의 제작 연대를 유추하는 것 또한 비약이라고 말하였죠. 이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추비로프는 다슈카 스톤을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역사 지도학 센터에 보내 자문을 요청합니다.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은 다슈카 스톤의 표면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3D 형태로 복원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말하였죠. 사람들은 첨단 기술로 분석하게 되면 지도의 진위 여부 또한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후의 작업 진행 상황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검사해본 결과 평범한 암석 덩어리인 것으로 밝혀져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것이 그저 암석이다라는 식의 간단한 해명 발표조차 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아직 대중적인 공개가 꺼려지는 충격적인 정보가 발견되어 발표가 밀리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자의 지도, 신이 버린 설계도, 초고대 문명의 유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다슈카 스톤의 정체와 기원은 아직 모든 것이 미스터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지구 리셋설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구 리셋설은 먼 과거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인류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멸망한 뒤 다시 석기 시대부터 진입하여 현재의 문명을 이루었다는 일종의 음모론적 가설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십억 역사 동안 고대 인류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기술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리란 보장은 어디 있는가? 숱하게 먼 세월이 지나며 자연이 모든 증거를 말끔히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은 지구의 탄생 이래로 몇 번이고 있었다. 흥미 위주의 가설이라 불리우며 기존 학계에서는 배척받던 초고대 문명설과 지구 리셋설, 어쩌면 다슈카 스톤은 이것을 입증해줄 가장 확실한 신의 증거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